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6월 13일에 밥초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아시아 반도체주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올가에서 강화했다라는 그 주제 가지고 이게 앞으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반도체 아시아 쪽 이런 쪽에 반도체 쪽 뭐 TSMC도 있고요, SK 하이닉스 또 이렇게 삼성전자 등등 이거에 대한 투자 규제를 강화했다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미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좀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다우지수 0.7% 상승했고요. 그냥 여러분들 차트만 봐도 그냥 그런 것 같다 해 보이죠. 나쁘지는 않고요. 미 증시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의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밀당 중이죠. 거짓말이다 어쩐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의 합의가 거의 와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란 매스컴에서는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변동성을 좀 확대를 좀 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양측 핵심 관계자들은 협상에 대한 진전을 시사를 했고요. 또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개선서를 좀 보였어요. 이러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이제 여러분들 저기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번에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았다. 경기가 탄탄하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월드컵 특수 정부에서 5만 명, 헬스케어 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2만 명 넘게, 저기 고용이 촉진되다 보니까, 너무 좋게 나와서, 연준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금리 인상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월드컵 특수 끝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렇잖아요. 7월 언젠가 끝나죠. 어제부터 6월 12일부터 이제 그 월드컵을 시작을 했는데 7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용이 그러면 없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금리 인하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매스컴에 너무 농락을 당하면 안 돼. 실질적으로 그걸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듣고 그냥 뉴스는 뉴스로만 해석을 해라. 거기에다가 감정을 이입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고 방식을 나름대로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미국과 이란 타결이 거의 임박했다. 제네바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이렇게 그 수송기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란 언론들은 가짜다라고 하면서 미군 병력 철수, 원유 제재 해제, 동결 자금 해제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초안을 발표를 하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변동성만 막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좀 제대로 된 그 매스컴에서 그런 기자들이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너무 가짜 뉴스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뉴스를 잘 내야 돼요. 그냥 본인은 그냥 뉴스 하나 냈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니면은 다시 정정 뉴스를 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주인가요? 서진 시스템 뉴스도 그래요. 세금이 베트남에서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메인 타이틀을 걸어놓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러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뭐 그렇지만 일단은 그거는 뭐 아직은 뭐 ING 중이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예, 좀 제대로 된 뉴스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이란 외무장관도 양해각서 타결이 매우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란 매스컴의 추측성 보도를 좀 자제를 요청을 하고 파키스탄 총리도 뭐 최종 합의문에 도달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지금 39번째입니다. 39번째.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그 막 그 동화처럼 양치기 소년이 되었죠, 지금. 예. 이번에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자, 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죠. 예, 상장을 했죠. 뭐 19.2%로 폭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예, 자, 뭐 여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의 어떤 블랙홀이 이제 그 역할을 한 축을 담당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거래 대금들이 거래량들이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렇지만 국내 시장 보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팍 거래 대금이 죽었어요. 거래량이. 그렇죠? 호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만큼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보시면 완전히 뭐 절반 수준도 안 되게끔 빠져나갔죠. 예, 이 정도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자금들이. 그래서 이 그 수급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뭐 스페이스 X가 뭐 이제 자체 발사 비용을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독보적인 어떤 그 수직 계열화하고 AI 융합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아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뭐 로켓 랩이라든지 뭐 인투이티브 발음도 어려워. 자관의 그런 우주 항공주들이 아주 거의 뭐 급락을 했어요. 예, 로켓랩도 10.79% 하락을 했고 뭐 13%, 뭐 버진 갤럭틱인가 여기는 31%가 하락을 했다. 크게 하락을 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원리는 동일해요. 내 똑같은 치명적인 경쟁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로켓랩이라든지 다른 우주 항공주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갈 길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냥 현 상태로 있다고 하면 아마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공주 뭐 대한항공 있고요. 이제 뭐 이렇게 있죠. 그다음 아시아나 있고 나머지 저가 항공주들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 뭐 이쪽 우주항공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민 잘 한번 해보시고 제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반도체 장비주 쪽은 아마 뭐 조금 더 좋다. 소부장 쪽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AMD 쪽에서는 CT은행이 GPU 대체 공급 업체로 지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해가지고 급등이 나왔고요. 인텔이라든지 퀄컴도 마찬가지 CPU 호조라든지 뭐 여러 ASIC 출하량 등 이게 조금 이렇게 목표 주가가 상향되면서 또 강세를 이어갔는데 엔비디아도 상당히 좋은 호재가 나왔어요. 4만 대 차세대 GPU를 호주에 납품하는 걸로 대형 계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의 영향으로 자금이 분산되다 보니까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ARM이라든지 뭐 장비주들도 상당히 좋게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 1.5% 정도 상승을 했죠.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은
소폭 하락을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올렸어요. 그렇지만 2027년도 회계연도 뭐 수익 정점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하락을 했고요. 어도비는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영진의 어떤 불확실성 여파로 투자 의견이 무더기로 하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하락이 좀 나왔고요. 이러면서 소프트웨어 쪽 세트가 좀 하락이 좀 나왔죠. 테슬라가 이번에 좀 좋아졌어요. 뭐 스페이스 X에 대한 뭐 상장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웨드 부시와 오펜하이머 등이 뭐 저기 테슬라와 합병, 그러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간의 합병 가능성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뭐 그냥 보합 수준, 약보합, 강보합 이런 수준의 대부분 이렇게 뭐 빅테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국내 증시가 좀 심하죠, 여러분들. 뭐 지금 일단은 뭐 사이드카가 이번 달에 26년도에 24번 나왔어요. 24번. 너무 심하게 나왔죠. 뭐 사이드카가 너무 심하죠. 뭐 저번에 3일 전인가요? 그때는 양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 정도 시장은 저도 물론 한 20년 넘게 주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열심히 한 것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7, 8년, 10년 정도 뭐 내외인데 이런 시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 올해 20 몇 년 동안 하면서 이 정도로 심했던 거는 뭐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국내 증시는 뭐 코스닥부터 볼까요? 상황이 왜 이러냐? 자, 증시가 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영문이 지금 조금 렉이 걸렸어요. 자, 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그리고 글로벌 기술주에 대해서 쇼커버링이 좀 이렇게 나오면서 양시장이 좀 강세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조금 렉이 걸렸어요. 그냥 창을 닫고 다시 열을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많죠, 뭐가.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39번째 합의 임박을 언급을 했어요. 너무 심하죠, 여러분들. 뭐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이란 합의가 임박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초반에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좀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한 2시 반쯤에 시장이 갑자기 좀 얼어붙었어요. 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코스피로 가볼게요. 자 코스피가 갑자기 잘 가던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월가에서 얘기한 월가 대형 은행들이 뭐 아시아 반도체주 롱 포지션의 레버리지 좀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스페이스X의 작은 블랙홀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해제가 된 거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해제가 됐어요. 한 2, 3일이면 막 해결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유가 하락도 이제 유가도 이제 보니까 이제 좀 많이 80달러 이하로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유가 84.88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솔린 쪽도 미국의 가솔린 쪽도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 달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거의 부합 컨센서스 이제 부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5월 20일 이후에 휘발유 가격이 9% 정도 하락을 했대요. 이거는 뭐냐면 5월 CPI 지난번에 얘기했던 CPI가 이제 거의 정점을 찍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시장들을 좀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린 이유도 되는데 예. 이제 뭐 지금 장 후반에 아까 얘기했던 그 레버리지 투자 규제 축소가 조금 이렇게 보도가 이제 나오면서 조금은 바뀌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예, 뭐 이거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한 2시 반이 좀 안 됐을 때 이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JP모건 뭐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등 이렇게 글로벌 투자은행이 헤지펀드 아시아 반도체주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도 TSMC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종목이 급등하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TRS 은행들이 TRS 이게 이제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의 수수료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린 증권사들이 있죠. 대리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 은행들이 자금 조달 방법 이 비용을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상을 하겠다. 좀 전에 보니까 뉴스에도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서도 이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요거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 한번 먼저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갑자기 많이 내려왔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일봉을 보면 8% 넘게 뭐 9% 상승을 했던 게 지금 어때요? 종가가 2%, 2.9%로 마감을 했어요. 그만큼 상당히 많이 이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 돈을 빌려가지고 대형주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는데 경로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헤지 펀드라든지 글로벌 자금은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에 대한 영향이 없는 어떤 대안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소부장 쪽이 됐어요. 소부장 쪽이. 그렇지만 이제 소부장 쪽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낙폭과대 성장주들 빈집을 노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제 양극화 장세가 뚜렷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뭐 아까 얘기했던 레버리지 비용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헤지 펀드들이 작은 악재에도 포지션을 강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옵션들 그런 파생 상품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영향들이 지금 지수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뭐 미국과 이란의 어떤 최종 서명이 아직은 안 됐잖아요. 계속 노이즈가 나타날 텐데 뭐 금주 뭐 주말하고 15일 안에 나오면은 참 좋을 텐데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련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게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끌고 간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거의 뭐 저는 70에서 80%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고 갔다고 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리면 원래는 밀리면 이제 코스피가 조정이 와야 되잖아요. 조정이 올 건데,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코스닥으로 왔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스페이스X에 대한 IPO 때문에 자금들이 이쪽으로 가고, 예. 또 어떠냐? 여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이네. 그럼 코엑스에 있는 돈들 이 종목들을 팔아서 요리 들어가는 거예요. 요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에 대한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는데, 예. 그러니까 같이 요놈이 코스피가 빠지면 같이 동반 하락을 하는 거예요. 코스닥까지. 그래가지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도 깼잖아요. 지금. 그쵸? 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볼 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헤지 펀드들이 반도체 대형주에서 뺀 자금을 코스닥 쪽으로 이동시킬 매력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바이오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소부장 쪽에 어떤 대장주들.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있는 대장주들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워낙에 어떤 그런 집단이에요. 옛날에 이제 개미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아주 강력한 어떤 개인들 군단이죠. 한마디로 군단.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금리 어떤 금리 피크아웃 구간이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CPI 얘기했잖아요. 제가 5월 CPI의 정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리에 대한 피크아웃 또 이제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것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수급이 빈집털이 형태로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 로봇주도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바이오도 될 수 있고 소부장 쪽도 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지금 어, 이란과 미국의 이제 어떤 협상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재건 쪽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겠죠. 예, 이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만약에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옮겨온다고 하면 저는 이런 쪽에 바이오와 2차 전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를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근데 요즘 보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가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전에는 바이오가 좀 많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보시면 어때요? 저기 바이오보다는 이제 20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보면 저기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2차 전지 있죠. 이게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강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2차 전지 쪽에서도 조금 관련 영향이 있지 않을까. 중동 재건주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레버리지 규제에 의해서 주도 섹터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2차 전지 소부장이에요. 소부장입니다. 2차 전지 소부장이 아니라 죄송해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디로 그러니까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다 얘기예요. 이제 어디 바이오로 갈지, 로봇으로 갈지, 2차 전지로 갈지 이거는 좀 한번 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뭐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어떤 그 종전 수혜주가 몇 가지 있어요. 이것까지 얘기하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자, 석유화학 쪽에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예.
일봉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쪽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이제 약간 배열이 역배열이다 보니까 올봉에서 보면 역배열이죠.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챙겨가지고 나오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그리고 효성화학도 있는데요. 효성화학도 마찬가지예요. 효성화학은 거래 중지가 됐었죠. 거의 1년 동안 1년 넘게 거래 중지가 됐는데 월요일 날 거래 재개가 됩니다. 이 종목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네, 베트남에 대한 어떤 베트남 공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체제 개선을 해 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주 있어요. 건설주 삼성 E&A, 건설주 여기하고 조초 차트, 그렇죠? 그다음에 대우건설, 그다음에 현대건설, 그다음에 DLENC 있죠. DLENC, DLENC 있고요. 그다음에 GS건설까지요. GS건설까지, 건설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건설주도 다 같이 올라오면 좋을 텐데, 큰 건설주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기계 쪽은 HD 건설 기계, 이거 지표 삼아서 보시라고 그랬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저번에 절반 정도, 여기서 20만 원 위에서 절반 정도 매도는 했는데, 남은 좀 많이 내려왔죠. 그래도 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진건설 로버, 그 다음에 부산 갓캣,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소부장 쪽에 여기 이 종목도 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니노공업이라고요. 니노공업도 일봉을 보면 많이 내려왔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그때 대표이사가 매도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난 26년 4월 24일인가 이채윤 대표가 공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이게 이제는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됐죠. 이만큼 이제 주가가 그때 4월 24일 날 얘기했을 때부터 한 15% 정도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지금 여기가 15%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서 35%였죠. 그죠? 결국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있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상속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영향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받아갔거든요. 다. 블록딜이 된 건지 어쩐 건지는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이제 조정은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주당 104,500원인가 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 그 8,6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 15% 낮아진 금액으로 아마 최종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를 확인하면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적 좋잖아요. 해서 보면 실적 좋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뉴스를 봤는데, 자, 뭐 이 레버리지 규제가 이 우리 시장의 판도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영향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이렇게 그 강의 내용이 왔다 갔다 좀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해 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좋은 목 상태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